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1세기는 정보의 세기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가치 있고 그것이 마치 지난 세기의 재화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세기인 것입니다. 정보를 잘 이용하는 그러한 기술자는 아무래도 두뇌 능력이 우수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따라서 21세기라는 것은 머리 좋은 인간들의 시대다.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정보는 대단히 풍부하고 더구나 이 정보에도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풍부하고 정보의 진입이 허용되어 있다. 그래서 정보는 거의 공짜거나 대단히 싼 가격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외한들이 이 정보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가짜 정보를 배포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금을 중요시하던 시대에는 가짜 금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구나 순진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순진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솜씨가 좋지도 않고 결국은 문외한에 가까운 그러한 대중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쉽게 돈 몇 푼으로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선진 여러 나라, 그런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세계가 정보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재앙이 될 수 있다. 재난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문해력 향상 거기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정보 문해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은 머리 좋아지기 교육이다. 이것이 머리 좋아지는 교육이 공교육으로 도입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가까이 그리고 매일 보게 되는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조선일보 2018년 12월 17일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예보 2020년부터 인공지능이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인공지능 하면 눈, 코, 입이 있고 사람같이 생겨서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로봇을 떠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닮은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프로그램의 개념은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 뉴스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20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 가로 열고 AI 가로 닫고 기술이 활용된다. 2020년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그래도 몇 해 남았죠. 그러면 그때 활용이 되려면 이미 지금쯤 거의 개발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험해보고 또 현실에 적용해보고 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그것이 나쁘다 아니면 보통이다, 이렇게 예보를 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예보에만 쓰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보를 하기 전에 여러 단계가 있을 겁니다.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서 나쁜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누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측정은 여전히 인간이 하는가? 또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혹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쓰게 되면 이것이 그 기준이 세계 공통화되는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 이것을 기준을 발표를 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기술을 쓴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던 작업을 이 프로그램이 하도록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으로 도대체 몇 %나 사람이 할 때처럼 그 일의 능률을 낼 수 있고 그 일의 효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이 꼭 이 인공지능보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낫다는, 더 좋다는 막연한 상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보다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와 미국 휴스턴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과 함께 AI를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것이 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일 밝혔구나. 이 뉴스는 12월 17일자 뉴스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맞는지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뉴스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그 문장 풀이를 해보기로 합시다. 서울대, 미국 휴스턴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과 함께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크게 나누어서 서울대부터 연구진까지를 대문자 A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A와 함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함께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A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와 환경과학원이 함께라고 한다면
환경과학원이 A라고 한다면 함께라는 말을 쓸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환경과학원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무엇인가? 다시 이제 A를 풀어 헤쳐보는 것이죠. 서울대, 미국 휴스턴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 그렇다면 연구진에는 서울대에도 들어가고 미국 휴스턴대에도 들어가고 이 등이라는 것이 기타를 포함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연구진이지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이 정도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같은 2018년 12월 17일 우리나라의 여러 뉴스 매체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보낸 그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겨울철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에는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남서풍 계열의 약한 바람이 불어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바로 집어내야 합니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일단은 비과학적으로 보이죠. 과학적인 현상은 경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는 대단히, 만일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아주 많은 분야에서 아주 많은 여러 사람들이 위태롭게 느낄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러면 이곳이 과학자들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뉴스를 다루는 곳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에는 대기가 정체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보면서 겨울철 다음에 쉼표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뜻이 좀 안 통할 수 있죠. 그대로 쓰게 되면. 겨울철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 그러면 비교적 따뜻한 날을 말한다, 이것은 우린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대기가 정체된다. 대기가 정체된다 하는 말은 결국 공기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공기가 그 층이 이동이 없이 그저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바람이 안 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당연히 그 이동이 있을 겁니다. 층별로. 그래서 바람이 안 불겠구나. 따뜻한 날에는 바람이 안 부는구나. 아마도 경험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따뜻해서 바람이 안 분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떻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날씨가 어떨 때 따뜻한가?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에 따른다면 결국 이런 것이죠.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세력이 약화된다. 다시 말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약화된다. 겨울에. 그러면 덜 춥고 따뜻해진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떻든 이 대목에서는 대기가 정체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가 정체돼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의 미세먼지일 겁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의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겨울에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을 삼한, 사미 현상으로 일컫기도 한다. 이 미는 그저 미세먼지에서 미자를 딴 것으로 보입니다. 삼한, 사미 하면 국민 여러분이 먼저 떠올릴 것은 아마도 삼한, 사온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삼한, 사온은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 하는 이것은 기온의 변화를 가리키지요. 오래전부터 자연현상을 관찰해 본 결과 경험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 생겨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것은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삼한사미라고 하는 것은 이 미세먼지를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삼한사미라고 해서 손들어 버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창조적인 우리 인간들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삼한사미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측정한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 그러면 그 따뜻한 4일 동안 국내의 모든 공장, 발전소, 차량 운행 이것을 가동하는데 최저 수준으로 낮추자. 나머지 3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요구를 해야 하겠죠. 이 사온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당신들도 공장, 발전소, 차량 운행하는 것을 한번 일제히 멈춰달라. 그러면 미세먼지가 현저히 낮아질 겁니다. 중국은 계속 발뺌을 하면서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 중국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우리가 감당을 할 것이고 중국 때문에 오는 미세먼지는 그것이 우리한테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들이 협조하게 해야 하겠죠.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서풍 계열의 약한 바람이 불어 국외의 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남서풍 계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서남 쪽에서 우리 한반도의 서남 쪽에서 동북 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대략 상해 부근, 요즘은 상하이라고 하는데 상해라고 하면 여러분도 한자도 떠오르고 그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 중국인도 알아들을 겁니다. 사실은 상하이라고 해봤자 그들의 사성을 살리지 못할 때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론 도시 이름이니까 대강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위치가 상해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하면은 남서풍 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외에 미세먼지까지 유입된다. 무엇이 있는데 무엇까지 설상가상으로
이런 분위기로 말을 하고 있죠. 어떻든 이 표현은 국외의 미세먼지가 주된 원인은 아니다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은 무조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일까? 지금 이때는 그런 것일까? 하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이 정보 문해력을 높이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약한 바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좀 약하게 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부수적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납득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외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 서남쪽에 있는 국가, 그것이 중국이 아니면 어떤 나라인가? 그것도 밝혀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사실이 중국이 그 원인이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국외라고 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 중국이라고 쓰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의 제기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과학 이런 기타 각 분야의 뉴스들 이것도 바로 정보 문해력이 뛰어나야 그래야 바른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이해해야 또다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그 출발은 먼저 내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보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뉴스를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